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이 주식의 가부터 학까지 맞죠? 오늘 임주아 대표님이랑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여기 있었네요. 마이크 아직 안 마이크가 지금 빠졌어요. 네. 마이크를 다는 동안 지금 시간이 10시 9분이에요. 거의 반인데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오늘도 고생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화면에 내 얼굴 크게 나서 뒤로 이렇게 가야겠다. 뒤로. 괜찮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는 처음 들어와 봐가지고 진짜요? 네, 되게 지금 새로워요. 스튜디오가 이런지 몰랐어요. TV 스튜디오만 계속 있다가 오늘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경제방송이라서. 우리가 맞아. 막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이런 거 하면 안 되니. 그리고 이 뒤에 배경이 외국이죠. 되게 엄청 좋아요. 지금 아니 너무 외국을 못 갔더니 이제 이런 배경을 보니까 너무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막 마티니 같은 거 넣어놓고. 네, 진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원래 제가 목소리가 이렇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허스키하지 않은데 오늘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서 왜? 어저께 남자- 노래방에서? 어제 노래에서? 노래방 가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은 못 가죠. 이제 노래방은 안 갔는데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잠겨서 원래는 목소리가 이렇지 않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나오는 네. 약이 있어요. 어떤 약이에요? 원앙소리라고 원앙 소리? 써보면 원앙소리? 분말로 돼 있는데 음. 물 조금이랑 삼키면은 갑자기 목에 있는 근육이 쫙 풀리면서 원래 소리가 나와요. 원래 내 목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잠기면 진짜요? 여기가 근육이 딱 네, 뭉쳐가지고 맞아요. 목, 너무 아파요. 그죠? 예. 목이 잠긴 소리 나는데 그거 먹으면 풀려요. 원앙 저 아침에 먹는데 제가 한번 꼭 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기하지 챙겨올 걸. 근데 이제 임주아 대표님은 워낙에 또 인기가 엄청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진짜. 회원 네. 분들의 도움이죠. 어마어마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임주아 대표님 실물을 딱 봤을 때 되게 방송인 같다. 좀 아이돌 느낌도 난다 이랬는데 맙소사 진짜 아이돌 출신이셨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진짜 되게 아이돌 같고 뭔가 배우 같은 느낌이 난다. 실물 보시면 진짜 그래요. 그랬는데 진짜 아이돌이랑 광고 모델 출신이시잖아요. 아 옛날 맞죠? 진짜 그거 얘기하면 제가 안 돼. 다 뒤져봤어요. 나도 내 거 못 찾는데 어떻게 찾았어? 자료는 좀 없어는 많이 못 찾았지만 다 뒤져서 찾지 마. 사진을 다 봤어요. 너무 예뻐. 안 돼. 진짜 너무 예뻐요. 얼굴 바뀌기 전이란 말 찾지 마. 그리고 오늘 또 머리를 새로 하셨잖아요. 네. 옆에서 지금 보면 화면에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남색, 살짝 네. 파란빛이 오묘하게 돌고 있어요. 5시간 동안 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시기 위해서 5시간 동안 미용실에서 지금 머리를 염색하고 오셨어요. 맞죠? 네. 염색약 냄새가 풀풀 날걸요? 왜냐면 염색약 냄새도 잘 나요. 빨리 공청기 틀어야겠다. 진짜 우리 임주아 대표님, 우리 주아 언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우리 유튜브라서 될걸요? 유튜브라서 괜찮을까요? 이거 우리- 화면 크게 하는 거 컨트롤 I예요? 컨트롤 1이요. 네. 되게 자유롭다. 좋네요. 유튜브라서 말을 해도 된다면 좀 할 텐데 우리 주아 대표님은 사석에서 제일 재밌고 네,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또 저희가 회식도 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이제 주아 언니라고 우리 MBTI 네. 커플 나오나? 맞아. MBTI 나요? 저희 취향 맞아. 잘 맞는 궁합 이렇게 나오고 사석에서 제일 재밌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또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처음이시라고 하는데 맞아요. 티 하나도 안 나고 잘하는데 왜? 아무튼 저 이제 처음이라서. 어깨 좀 내리고 편안하게 가도 되겠죠? 처음이라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계속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어떤 내용을 좀 시청자분들께 해드려야 될까요? 1시간 정도? 뭐 일단은 제가 오늘 찍는 유튜브는 녹화가 돼서 올라오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데까지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도 끝나지 않는 정보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주아 한번 찾아봐야지 봤는데 다 2달 전 얘기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주식에서는 맞지 않다 보니까 실시간인데. 네. 그 3일 전에 민간 샌드박스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뉴스가 나도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아무 종목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샌드박스 테마를 알려드릴 건데 7월하고 8월에 순차적으로 그게 발효가 돼서 움직여요. 그래서 갑자기 돈을 되게 못 벌다가 벌게 될 회사들 몇 가지를 정리를 했고 샌드박스가 무슨 뜻인지 이름 보면은 약간 무슨 샌드박스에서 느껴지는 이름들이 약간 무슨 USB 맞아요. 외장 하드 서비스 같은 이름도 나고 약간 먹을 거 배송해 주는데 느낌도 맞아. 나고 이게 원래 약간- 이제 모래상자잖아요. 네. 맞죠? 모래상자.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 맞죠?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네. 화면 이쪽으로 저희 이거 넘겨주시면 글씨 그냥 글씨 그- 보면서 같이 얘기하자. 네. 댓글창에 갓주아 한경의 최고 브레인이라고. 어머. 네, 진짜. 역시 주아 대표님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아니요, 저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작가님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럼 이제 샌드박스. 샌드박스가 뭐냐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네이버에서 초록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로는 보호된 영역 안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보안 소프트웨어. 역시 그냥 박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 메모리 안에서 어플리케이션 호스트 시스템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작동하는 것이 되는 보호된 구역이라고 돼 있어서 샌드박스라고 검색을 하셨을 때는 이름은 모래상자인데 내용은 뭔가 IT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민간 샌드박스라는 거는 지금까지 산업에서 빨리빨리 허가하긴 좀 어려웠던 건데 당장 좀 급한 애들을 우리가 이 네모난 상자로 보호해 줄 테니까 일단 네가 할 일을 해라고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민간 샌드박스라는 거는 민간 기구가 그걸 보호해 줄 테니 그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민간 샌드박스라고 해서 5월 12일이면 우리가 지금 6월 거의 30일을 다 돼가는데 사실 이 이슈가 한 달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된 것 중에 가장 이제 뭐랄까 아이돌로 지금 센터 같은 게 메인. 메인이 네. 지금 원격 의료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출범했었던 그 네모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센터 가장 좀 주목받는 애가 뭐냐면은 원격 의료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격 의료가 갑자기 왜 갑툭튀가 됐냐면은 그걸 설명을 아까 드렸지만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지금 코로나 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 사람당 2명에서 3명 정도로 감염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던가 행사 같은 것도 더 이상 미루다 못 미뤄서 행사를 하고 있고 마스크 쓰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수나 콘서트는 못 하고 있지만 활동도 미루다 더 이상 안 돼서 지금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활성화돼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당장 급하게 우리가 뭐 중국처럼 컨테이너로 병원을 막 지어가지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3월 달에 우리가 방역을 잘했던 이유는 그때가 마침 공보이라고 왜 공보이. 레지던트 끝날 맞아. 때쯤 공중보건의 맞죠? 네, 그 군대 신분을 의사로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3월 달이 그 만료자가 휴가를 다 몰아서 한 달 동안 딱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쉬면서 제대를 하는 사람들과 막 들어오는 사람이 겹칠 때였는데 그 둘이 겹친 인력을 다 대구로 보내는 바람에 좀 빨리 방역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9월, 8월경 되면은 환자가 늘어난 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것도 있대요. 왜 확진자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14일 자가격리를 하지만 무증상자들은 19일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확진자들한테 병원에서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 있어. 왜냐면 우리 병상이 모자라. 앞으로 더 모자랄 수도 있어라고 한대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 환자가 물론 막 매일매일 영상 통화하면서 관리를 받겠지만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늘어났을 때 우리는 의사 인력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 그 의사 허가 번호가 3만 넘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많죠.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께서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게 필요한데 그거를 바로 이 민간 샌드박스에서 처음 센터로 내기하는 게 원격 진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그러니까 좀 안 좋게 기사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헤드라인들이 있어요. 뉴스 보면은 약간 재외국인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게 네. 마치 재외국인도 됩니다 자극적인 이렇게 좀 쓴 게 아니라 네네. 재외국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 나쁜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밖에 있다가 주재원으로 나가서 네. 한국인 못 들어오고 일은 하면서 병에 걸려서 약을 처방받겠다는데 댓글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과 네. 그렇게라도 방역을 준비하고 있는 철저한 면을 좋게 보는 사람이 반반으로 나눠진 사이에서 이 뉴스가 금요일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어요. 샌드박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더 원격 내려보면 진료. 네. 좀 내려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네. 참 애매하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화면을 다시 띄워서 보면은 그 25일이 그저께 금요일이잖아요. 25일,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랑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을 융합 합쳐서 규제를 특례, 얘는 좀 덜 규제하자 심의를 규제 위원하는 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재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는 서비스가 임시 허가 안건을 통과를 한 건데 제가 조금 있다가 업체별로 정리를 할 건데 다 의료랑 관련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닌 것도 있고 뭐 드론과 관련된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도 짚어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민간 샌드박스 1호 재외국인 비대면 진료가 여기 시작되었다라는 게 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해외 근로자든 재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로 할 수 있게끔 임시 허가, 그러니까 정말 임시로 허가를 잠깐. 네, 그렇죠. 받았고요. 잠깐 허가를 그게 해주는. 이제 향후 2년 정도. 2년 그러니까 동안. 지금 만약에 발효되면 2년 동안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가는 선행하잖아요. 네. 선반영 그런데 6개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2년 뒤까지가 끝이라고 봤을 때 네. 1년차 고점 찍었었던 가장 매출액이 많이 나는 지점에 네. 대한 주가를 지금 선반영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에 되네요, 대한 진짜? 추정치는 아직 없고 지금 저랑 같이 계속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뉴스는 나왔는데 뭐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맞아, 이 너무 상태니까 어려워요. 거기에 맞는 정보를 드리는 건데 보시면 여기 환자가 원하면 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자처방전이 나가요. 그럼 어. 그걸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약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 의료법상 의사랑 환자 사이에 진단과 처방은 사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비대면인 걸로도 2년 동안은 되게 잠깐 해준 거다라는 게 그게 이슈예요. 근데 비대면으로 이제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네. 뭐 온라인 상에서 네, 증상을 화상으로. 보고 화상으로 자, 이거 봐. 보고 아 해보세요. 아 하고 열은 재보세요. 열 재봤는데 몇 도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고 몇 도입니다. 네. 증상은 이렇습니다. 네,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되게 신기한 되게 신기하다. 게 네. 있는 게 그 우리 삼성폰 네. 아 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삼성폰 뒤에 저도 보면 아니라서. 폰 뒤에 센서 있잖아요. 네. 삼성이 아니라서. 거기 아 그래요? 뒤에다가 센서에다 네. 손 대고 그 삼성헬스에서 심박수 잴 수 있는 시스템들 있어요. 네네. 그걸로 폐 움직임이나 심박수 이렇게 최소한의 것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갤럭시 S 노트 9인데 노트 9, 네. 뒤에 센서에 손 대고 삼성헬스 어플 키면은 다 나와요? 심폐도 나와요. 너무 심장도 신기하다. 나오고 그래서 사실 되게 진짜 또좀 되게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아, 진짜? 조선시대에서 왔나? 제가 그 폰 네. 가지고 오면 네. 한번 맞아요. 체험시켜 드릴게요. 다음 주에. 좋아요. 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부산하고 세종시에 이거는 9월 달에 나올 재료인데 아마 먼저 가면 8월에 움직이겠죠? 2019년도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됐던데 부산이랑 세종이에요. 서울은 안 해줬더라고요. 근데 서울이 거기서 없지.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을 9월부터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최종 사업 승인을 위해서 규제를 심의하는 사람들하고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긴 한데 정부가 올 하반기 때 스마트 시티 내에서 부산과 세종 안에서 비대면 의료 관련된 규제 10개 이상을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일단은 이 정책에 선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늘 수가 있는데 요거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에서 비대면 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9월이 돼봐야 알겠지만 9월. 어쨌든 이슈가 있고 또 여기서 또 보면은 그러면 대표님 9월 되면 또 이 이슈에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주식 시장도 또 흐름이 바뀔까요? 종목을 그래서 오늘 막판에 준비해왔죠. 아, 네, 맨 역시. 뒤쪽에. 역시 디테일하셔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무슨 잘 나요. 위원회에서 모인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네, 그쵸. 규제 근데 특례 심의위원회. 그거 말고 알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아. 따로 샌드박스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뭐냐면 지난 18일, 그러니까 6월 18일 날 네. 분만하기에는 좀 취약한 지역에 임산부 산모를 위한 재택의료 시범 사업에 대한 참여 기간 모집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분만이 취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임산부에게 좀 체계적인 건강 관리나 임신 기간 중에 문제점을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음 주 6월 30일부터 약 2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다음 주부터 2년 근데 6개월. 이게 네.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 되게 뭐 초음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그 산모 기간 동안의 문제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엄청 양수의 많겠죠. 문제, 뭐의 문제, 뭐 조산의 문제 뭐 이런 엄청 것들, 많죠. 당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하니까 조금 가볍고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될 텐데 아직 이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알려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번 주 주중으로 30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로 내일 모레죠. 이거는 우리 뭐 회원방에서도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뭐 기회가 되면 네. 뭐 저를 여기에 초대해 주시면 나와서 말할 일이 있으면 말을 할 예정이고요. 나와주세요. 네. 저는 사실 네. 의사 선생님들이 네. 반발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워낙 무슨 뭐 노조위원이나 이런 뭐 게 없어 세지 않아서 네. 사실 기사상에서 막 무슨 반발이 있다 이런 거는 좀 자극적인 뉴스인 것 같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태생이 좀 태생이 사람들에게 네. 예, 뭐 고쳐주면서 약간 뭐랄까 그런 긍지나 자긍심 따로 있는 이제 봉사심이 강하신 분들이 사명감. 보통 그런 맞아. 분들이 그 직업을 선택을 하시 돈 때문에 하기엔 좀 빡센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는 좀 자극적인 것 같고 다만 어떤 식으로 일을 줘서 좀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비용을 적게 주면서 일을 많이 주면 반발이 있겠지만 네. 적당히 제대로 된 비용이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은 반발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킨 게 강압적으로 돈 안 주고 시킨 거냐, 돈을 줄 거 주면서 시킨 거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보상을 제가- 받느냐 마느냐니까. 제가 당장 의사가 아니라서 지금 저한테 떨어지 병원으로 들어온 공문이 없어서 네. 정확하게 얼마의 몇 대 몇으로 이게 수익을 가져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상으로는 좀 반발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게 화면이 화면이 너무 됐다. 작아서 네, 이렇게 보이시죠, 할게요. 여러분? 네네. 지금 보면은 사업 모델, 기업, 특례 유형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여덟 개. 있어요. 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가장 지금 핫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외국인 비대면 아까 만나지 말씀해 않는 주신. 진료. 근데 이나대병원하고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랑 같이 해서 비대면 진료가 재외국인 대상으로 허가를 하는 걸 임시로 한 2년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부분은요. 원래는 제가 그 전체 리포트 통으로 나오는 DB에서 네. 샌드박스라는 키워드로 네. 회사를 한번 쭉 스크링했더니 오. 세 개가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세 개. 중에 자동차에서도 당연히 있긴 한데 네. 일단 이번에 한 번 더 좀 꽝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현대차에게 현대차. 정비소를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제가 현대차를 타고 갔는데 네. 자율주행인데 차가 멈춰요. 네. 근데 정비소까지 가면은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화로 하면 내 와서 컴퓨터에 가져가시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화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원격으로 내 거 차를 제어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선, 선이 없이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니까 와. 약간 우리 컴퓨터 신기하다. 보면 네. 알약 같이 알약. 업데이트 바이러스 잡아주는 거. 그런 네. 것처럼 하지 너무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음. 임시 허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것 좀 멀리 보면 네.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쵸. 자율주행 차들에 대해서 오. 반자율주행이죠 요즘.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서 현대차는 결국은 빅데이터의 언젠간- 짱을 언젠간 먹을 수 있는 정말, 그런 네. 것 같고. 지금도 이미 좀 높은데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뭐 테슬라 쫓아가야지 빨리 가자. 근데 대표님 네. 이게 너무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적응을 못하겠어? 세 폰 나오면 못 움직이자. 뭐 버튼 어디 못 찾겠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저희 둘 다. 그런데도 지금 벌써부터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공부를 안 하니까 어플도 좀 어렵고 이제 그쵸. 앞으로 걱정. 갑자기 걱정. 슬퍼지네. 걱정. 네. 중간중간에 교육받으러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지금 막 채팅장에 되게 뭐 갓주아님 그리고 되게 얘기도 많고 비염이 심했다가 지금은 좀 좋아졌다고. 네, 그리고 약만 털려고 해도 까망님이 약만 털려고 해도 의사쌤 꼭 봐야 처방전을 주신다. 맞죠? 지금이 저였죠. 맞아요. 그래서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도 약을 못 주는 약들이 이제 리스트가 있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행이야. 하랑아비님. 하랑아비 되게 귀엽다. 그 닉네임이 어떤 뜻이지? 하랑아비? 네. 어쨌든 하랑이 아빠. 아 진짜요? 따님이 이름이 하랑이. 그래서 하랑이 아버님. 너무 귀엽다. 네. 하랑아비님은 은행일도 퇴근하고 가면 일 보기 힘든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많이 바꿨죠. 맞아. 은행일도 사실 은행이 닫는 시간까지 직장인들은 일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거 맞아, 언제 은행을 가냐고. 맞아. 에어컨 비염. 에어컨 비염은 뭐예요? 에어컨 틀고 쐬면 있으면 비염이 일어나는 일어나죠. 그러면 에어컨 여름에 힘드실 것 같네요. 이제 많은 일들이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고. 맞아. 댓글 아들인지 몰랐어. 아들 따님이 아니라 아들이셨어. 근데 하랑이. 비염약은 대학병원에 가정의학과 가시면 잠 안 오는 비염약이 또 따로 있어요. 이만한 거. 잠 안 오는 비염약. 저는 방송하니까 잠 안 오고 내성 안 새기는 비염약 저 처방 받아서 먹는데. 아, 진짜요? 네. 비염 있으신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동네 약국엔 없을 때가 있어요. 동네 약국에 비염이 근데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지 그게 않나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약을 쓰는 약국 강가에만 있잖아요. 그 처방전 가지고 다른 데 가면 약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맞아,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처방받은 병원 주변에 있는 약국을 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벗어나오면 힘들다고. 네네. 맞아.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는데. 지금 갤럭시 5G님께서 목소리 저 좋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남자 목소리인데 좋은데 이걸 차분하고 좋잖아. 남자 목소리 지금 좋아하시네요. 감사하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고 네. 일하지 말고 우리 이거 칸막이 달아주는 거. 아 맞아 여기 이렇게.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요청하고 그래서- 싶다. 다른 데도 맞아. 다 하거든요. 칸막이 이거 플라스틱 칸막이 있잖아요. 제- 도서관 독서실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 결혼식에 네. 이제 지인 친구가 결혼식을 갔는데 네. 그 결혼식 밥 먹으러 갔더니 한 칸막이로. 테이블에 다 칸막이로 밥 먹는 데가 다 나눠져 있더래요. 맞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되게 정말 다른 그게 세상이구나. 무슨 상장사가 네. 있어요. 상장사요? 에스폴리테? 그럼 거긴 대박이 났나요? 안 아닌가요, 그건? 찌라시만 돌던데. 하지만 되게 댓글창 많이 써주셔서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박수. 대표님 같이 박수. 저희 댓글창에 이렇게 막 댓글 적어주시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저 지금 살짝 유튜버 유린이거든요. 유린이 좀 말 이상한가? 뭐야? 유튜버 어린이. 유튜버 어린이라서 방송에서만 하다가 지금 유튜브 여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너무 막 떨려요 지금 좀. 우리 뭐 후드티라도 하나 맞추고 후드티 우리 입고 할까? 네, 후드티 입고 할까? 우리 주아 언니, 네, 언니 네. 이렇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대표님이죠. 그래서 하늘 같은 대표님인데 이제 저희는 자주 보다 보니까. 네, 근데 네. 약은 더 잘 알잖아요. 약 잘 알. 약 잘 알죠. 근데 약이 잘 아는데 전공이
전공이 빨리. 네. 예. 아니 전공이 네. 그래, 전공이 빨리. 제가 그렇잖아요. 전공이 네. 그런 쪽이라서 네. 의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뭐 공부를 했었어서 네 약을 예전에는 막 이름 다 외우고 이랬는데 이제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도 진짜 안 나. 한경이 되게 진짜. 멋있는 게 바이오 종목이 많으니까 아예 MC를 바이오 의사 전공한 전공자로 막 앉혀놓고. 그러니까요. 참 의사 어쩌면 그것 때문에 뽑힌 것 같기도 하고 피디님 어디 계세요 지금? 나 의사 가운 있는데 갖고 올 걸. 아까 입힐 걸. 저희 하나씩 같이 이거 입힐 걸. 저희 JJ랑 네. JA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에 우리 시즌 2는 이거 뒤에 바꿔서 맞아. 의사 가운 입고 같이 하시죠. 저희 같이 해주세요 대표님이랑 저랑 그러니까 어. 아니 바이오를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그러네. 그래서 TV에서 그걸 발휘를 할 수 없잖아요. TV에서는 입도 뻥끗 못해요.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되게 좋다. 여기 이렇게 그쵸. 네 지금 유튜브니까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고 지금 의학 되게 전문 아니 의대생. 네. 의학 전문 기자 아니에요? 의대생. 맞아. 의학 생명과학 공학 맞아요. 의대. 네. 저기 뭐 약대 아니에요. 약사님 저 아니고요. 네. 되게 재밌다. 그림 나온다고 까마귀. 그쵸. 네. 되게 재밌다 여기. 네. 민트 윤은 어떡하고? 윤 하연 언니인가요? 네. 언니. 약간 그 리트리버 네. 강아지처럼 이렇게 귀여워, 웃잖아요. 우리 언니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네, 웃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하얀 댓글창에 거탑? 우리 그런 거 하자. 네, 주화거탑 이런 거 해가지고 좋아요. 주화거탑. 우리 둘 다 흰 그 가운 옆에 입고 핏 그냥 JJ. 저 그러니까. 그냥 옆에 껴주세요. 난 헬로우 나는 네. 인턴. 펠로우 인턴 좋다. 그래서 되게 좋다. 네. 물어는 일로 물어봐야 되는데. 좋다. 아니 그래서 진짜 바이오 종목 관심이 되게 많죠.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공부했던 기업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쵸. 네, 진짜. 발휘를 할 수 있죠. 오늘 네. 대표님이랑 우리 다음에는 네. 하얀색 피디님 그래요. 하얀색 가운해서 저희 좀 제가 가운 재밌게 있어요. 해주세요. 있어요. 네. 여기 댓글에 많이 써주시면 저희 주아 대표님이랑 네. 다시 또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 많이 써주세요. 다시 저 화면 네,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면. 네. 음. 이제 홈 재활기기 비대면 네. 재활 상담 네오팩트인데요. 네. 이 네오팩트 세 번째로 적혀 있는데 사실 제가 1월 4일 날 증시 대전망이라는 큰 환경 행사에 네. 각- 행사. 네, 저희 회사 한국경제 행사. TV에서 오. 하는 큰 코엑스홈을에서 하는 네. 행사에 나가서 강의를 했었을 때 드렸던 자료에 넣었던 회사가 네오팩트인데요. 최초로 네오팩트. 처방 범위를 비대면 상담을 허용하는 거를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하대병원과 라이프 시멘틱스 첫 번째는 진료, 네오팩트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둘이 세트로 움직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유 미용실 서비스는 이거예요. 한 개의 미용실 사업자 안에서 네. 다양한 미용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공간을 쓰는 거예요. 미용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화 미용실이 있어요. 주화 미용실 100평짜리예요. 네. 근데 자격증이 있고 미용사인데 고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뭐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매출을 내기도 힘들고 다 힘들죠. 개인 사업장을 또 운영하기도 힘드니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 작업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약간 스터디룸 빌리듯이 오. 오케이 그러면 자기 가위 장비랑 파마롤이나 야근나 있으니까 맞아. 네, 옮겨서 그 선생님한테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를 들어본 제로그라운드 적 있는 것 같아요. 실증 특례 이번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AI 주류 자판기라고 도시 공유 플랫폼이라는 기업에서 하는데 술 자판기 판매를 특례 허용했어요. 원래 술 파는 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일본은 있잖아요. 술을 파는 거는 다른 업종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네. 민증이나 그 신변 조회해가지고 이제 아, 19세 이상 되면은 술을 살 수 있어요. 어머, 그래서 한경 신기하다. 1층에다 제가 제일 놓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 나가면서 네. 편의점에서 마시지 말고 저희 회사 1층에 역시 갓주아 대표님 다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에다 믹스. 육포 자판기 같이 나가지고 괜찮다. 육포랑 허니버터 아몬드 네. 이런 거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스트레스 딱 만약에 네. 받았다 하면 가서 이제 하나씩 뽑아서 그래서 저 원래 목요일쯤 되면 여기 네. 편의점 1층 구석탱이에 있는 파라솔 있잖아요. 파라솔? 네. 저기 우리 회사 옆에 네. 네네네. 거기 구석탱이 혼자 저기 맥주 까서 안주 먹고 있는 게 몇 번 걸렸는데 제 거 모니터링하면서 걸렸는데 맞아. 저희 회사 그 바로 옆에 파라솔이 있잖아요. 네, 편의점 주류 앞에. 자판기. 맞아. 근데 이런 거를 캠핑장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잘 팔리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거
그 사람 없는 무인 편의점 네. 이런 데다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네. 몰래 민증 검사하고 술 팔고 이런 일은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요것도 실증 특례 받았고요. 그다음에 렌터카를 이용한 펫택시 플랫폼 나투스핀이라고 있는데 왜 이건 우리 뭘까요? 이게 어렵다. 타다랑 차차랑 이제 벤티랑 어떻게 된 거냐면을 네.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네. 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거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한 집 사는 룸메라고 칩시다. 좋아요. 근데 룸메, 우리가 둘 다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차를 타고 큰 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렌트, 스타렉스를 하나를 렌트카로 렌트로. 뽑아요. 그러면 이제 10만 타기 전까지 월 뭐 50만 원, 70만 원 내고 그다음에 성금 걸고 렌트로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이제 그걸 타면 차 사고가 나도 30만 원만 내도 깨진 거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차 사서 깨진 거보다 싸게 들잖아요. 비용 처리도 되고. 보험도 높아지지 않고. 맞아요. 근데 그런 차가 10만이 끝나고 나온단 말이에요, 매물로. 네. 그것들을 공유 택시로 쓰고 있는 게 아. 타다차차 벤티예요. 혹은 혹은 계속해서 현대차나 이런 데서 네. 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곳이 없잖아요. 그거가 공유 택시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 렌터카가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에도 많이 이렇게 정차돼 있고 렌터카 어플 쓰면은 바로 픽해서 탈 수도 있잖아요. 바로 거기 주차장 그린카 막 이런 거.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강아지를 태울 수 있는 강아지 택시. 운송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펫택시. 사실 강아지 뭐 저도 강아지가 있거든요. 저 강아지 비숑 키우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택시 잘 못 타요. 기사님들이 거부를 많이 하셔서 버스는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고 우주선 못 가방 타요. 사야 되잖아요. 맞아 이거 거기 우주선 안에 가방 L 집어넣어요. 넣어야 네. 되죠. 그 맞아. 가운데 뽕 뚫려 있는데 얼굴 이렇게 뺄 수 맞아. 있고, 그쵸? 근데 간혹가다 가방을 다 하고 양해를 구해도 안 돼요 하시는 분 분이 있어요. 기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안 된다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런데 내려오는데. 이게 펫택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다가 이렇게 강아지용 좌석이 이렇게 있고 걔를 앉혀놓으면 좋다. 멀미 안 나게 같이 갈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토하거나 뭐 이렇게 어. 하는 걸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그거 운송 플랫폼 허가가 이번에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드론 최근에 드론주 한번 쫙 갔던 거 기억나요? 저번 맞아요. 주인가 그렇죠. 네. 그때 드론을 활용한 도시 시설물 점검 서비스라고 무지개 연구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밑에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놨으니까 네.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 네. 갓주아님 정규 방송보다 되게 편안하게 방송하셔서 좋다고. 저도 방송하시나요? 좋아요. 그리고 펫택시요. 펫택시 이야기도 많네요. 비숑 까망님 비숑 귀엽죠? 귀여워요. 못 펫택시. 키워요 강아지? 비숑. 아 비숑 그 키워요? 왜 솜사탕 강아지 있잖아요. 아 약간 푸들 완전- 팬형 같이 생긴. 푸들이랑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아, 얼굴이 커요? 너무 지금 철평이가 완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솜사탕처럼 말 잘 들어요? 너무 착해요. 너무 키는 귀여워. 얼마나 커요? 키 요만 6kg? 6kg? 그럼 완전 애기네요? 근데 길에 그런데- 다니는 비숑 보면 이만하잖아요. 어떤 애들이요? 비숑. 아니요. 비숑이 좀 큰 종류가 있고 작은 종류가 있는데 저희 애기는 좀 작은 종류 같아요. 많이 안 먹었나 보다. 점점 아니요, 자라날 텐데. 진짜 많이 주주주주 먹었는데. 많이 자라나던데 이렇게 막. 종 자체가 작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겠다. 펫택시 이거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 뭐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다. 그쵸. 네. 근데 원래 기존에 진짜. 펫택시가 서울에 있긴 있어요. 근데 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전혀 레이로 몰랐어요. 움직여요. 레이로. 아. 그러니까 키가 크신 분들은 무릎이 시큰거리는 거죠. 앞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것도 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밑에 네오팩트랑 그 무지개 연구소 드론에 관련된 거 제가 글 준비했는데 보시면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무지개 연구소라는 데는 제가 이렇게 비켜드리면 자율 비행을 통해서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게 이제 이륙 준비에 들어갔대요. 네. 자율 비행 드론에 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했다. 열화상 카메라. 관련주 누굴까요? 열화상 카메라 관련.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너무 i3 시스템. 그래요. 네. 어려웠어. 그래서 이걸 네. 탑재해서 네. 열 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왜냐면 열화상 열화상 카메라. 카메라니까 빨갛게 돼 있는 거면 이제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 근데 이게 핸드폰에 들어간 그거 있잖아요. 왜 10배 좀 때려가지고 막 맞아, 5배 맞아, 좀 있어요. 그걸 해서 근데 그 열화상 카메라가 그건가요? 지금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모든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그 그거 카메라인가요? 맞아요. 그 i3 시스템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네.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급등 안 됐어요. 안 했어요? 네. 왜죠? 그 회사 왜일까요? 대표님이 네. 약간 얘기해도 되나, 카이스트 여기서? 출신이신데 네.
어떻게 다 그런 거 잘하지? 주가에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없어서. 나중에 중견만리라고 KBS 프로그램 알고 중에 있어요. 중견말리. 네. 12월 마지막 주에 했던 네. 걸 보면 i3 시스템 볼 수 있어요? 있어요. 30분짜리로 KBS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보기를 하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견만리가 중소기업에 우리가 이런 회사니까 네. 밑에 취직해라 밑에 공고 나오잖아요. 음. 그 회사에 대해 속속들이가 다 나오는데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우와. 열화상 카메라 개발한 역사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회사. 그 회사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네. 우리가 종목 중에 왜 무슨 치과 그 의료 엑스레이 기계 엑스레이? 있잖아요. 네. 그 원천 기술이 다 거기서 나와요. 어. 그러니까 거기다 오더하는 거. 거기랑 의논해서 우리가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의뢰하는 회사가 네. A, B, C가 있잖아요. 그럼 얘랑은 다르게 만들어주세요. 어. 얘랑은 다르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품목이 다르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이번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를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CGV 같은 데 가시면은 네. 안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CGV, 가봤어. 스탠드 에어컨처럼 생긴 요만한 기계에 네. 여기 카메라가 달려있고 내가 셀카처럼 화면이 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고객님 들어오시면 얼굴을 여기에 맞춰서 저는 서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얼굴 모양 옆에 점선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되면서 진짜? 갑자기 처음 카메라가 들어봤어요. 찰칵 하더니 30 몇 점 몇 도 딱 되니까 네 출입 가능합니다 이래요. 근데 제가 그걸 뒷면을 딱 봤죠. 주식회사 뭔가 봤는데 역시 직업병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뒤를 딱 봤더니 주식회사는 그 회사는 여기다 오더를 해서 판매하는 그냥 일반 상장 안 된 회사였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키도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기 공간도 맞추고 열도 자동으로 재주고 그래서 기록도 남겨요. 신기하다. 얼굴도 안면 기록 다 남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재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쵸. 네. 그래서 추적할 이제- 수 있게끔. 네, 세상이 그랬다고 너무 해요. 빨리 바뀌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 지금.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무지개 연구소는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사다가 네. 그다음 고해상도 카메라 사다가 드론으로 붙여서 날려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기술 인력들을 대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검 이슈는 좀 정리해주는 사업을 이번에 허가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네. 제가 네오팩트는 이게 보시면은 네오팩트. 스마트 글러브라고 해서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환자가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재활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재활훈련 기계인데 그것도 너무 미국에 좋다. 그쵸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대면 진료 금지를 해가지고 출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실증 특례를 부여해가지고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의사가 최초 처방하는 최초 시작 지점, 그러니까 경과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좀 초반에 점검을 받으러 온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조언하는 정도 수준으로 네.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해요. 자, 어쨌든 너무 좋다 이것도. 그쵸. 네. 뭐 사실 재활훈련 하러 계속 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몸이 네. 아파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네. 가는 것까지도 진짜 일이에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임 대표님 가르치는 것도 해보셨다고 그래서 설명이 청산유수라고. 역시 우리 주아 대표님 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좋다. 왜 안 올라 하셨네요. 왜 안 올라? 그러니까요. 자, 오르는 건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쑥쑥 오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잘 안 오르나. 외국은 자산을 펫한테 상속하면 근데 저거 저 어릴 때 저게 진짠가요? 5, 6, 7살 때 네. 봤던 그 왜 탈무드 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우화로 뭐라고 있냐면 탈무드 책. 탈무드 책에 뭐라고 네. 돼 있냐면 네. 4명의 형제가 있는데 멀리 사는 형제가 네. 아빠가 아프다고 그래서 집에 온 거예요. 네. 근데 아빠가 아픈데 얘네들이 재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거나 누굴 죽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으니까 재산을 다 키우던 닭인가? 개한테 물려줘요. 동물에게. 예. 양인가 닭인가 개 같은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에게 물려줘요. 네. 그래서 그 강아지한테 잘 보여서 잘 지내면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럼 거예요. 살짝 인기 그러니까 죽일 투표 수가 같은 없는 거예요? 거죠. 아.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개를 죽일 수도 없는 거죠. 왜? 진짜 그러면 정말 신기하다. 개가 죽으면 무효 이거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뭐 이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화목하게 사람한테. 지내라 이 집에서 그러니까 강아지 혹은 양이랑 죽이지 말라, 먹이지 말라고. 네. 무드 없는 무드 사람이 없는 탈무드. 상산 조자룡님 조자룡님. 오늘 네, 무드 없는 사람이 아재 네, 개그 좋아할 줄 알았어. 원래 아재가 좋아해. 살짝 맞아. 아재 개그 원래 좋아해. 아재 개그를 좀 좋아해요, 제가. 맞아.
아, 그래서- 닭한테도 성숙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회식 자리에서 막 아재 부장님들, PD님들 이렇게 아재 개그 하면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근데 속으로 난 왜 이렇게 재밌지? 웃고 있어요. 나 봤어. 다들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진심으로 웃고 재밌는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문제인가? 왜 재밌지? 그렇기도 하죠. 원래 진지하고 조용하고 네. 재미없는 사람들이랑 네. 아재 개그 하는 사람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웃기다. 네, 이런 그래서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동물을 받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맞아. 지혜롭게 해라. 뭐 누구한테 한 명만 정해서 어. 물려주지 마라.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저 위에서 이제 동물에게도 외국에선 상속한다라고 상속한다고. 했는데 뭐 미국은 워낙 유태인이 많다 보니까 네. 탈무드가 유태인과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네.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옛날에 뭐 어디 갔다 오면 막걸리 뿌려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네네. 살짝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1월 4일 증시 대전망에 저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네. 네, 증시 대전망 그 유료 강좌 파일에 수록한 적이 있는데 네오팩트요. 그때는 제가 올해 만약에 코로나 걸리기 전이라면 뷰노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네오팩트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아직 살 타이밍은 절대 아니에요. 제 방송 아시다시피 제가 말하는 거는 보통 7월 말, 8월 말 그쯤 아마 막 이렇게 무르익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정보가 너무 과잉 빨라요.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네오팩트는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던 뇌졸중 의료 솔루션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컴퍼니 K 아시죠? 컴퍼니 K. 상장사. 네. 투자회사 잘하는 컴퍼니 K로부터 재투자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한번 부각이 됐었지만 올해 원래 흑자 전하기 힘들 뻔했지만 네. 이 일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미국 보험이 적용되면 빠르게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민주당 네. 바이든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옆에 그냥 딸려 있는 거는 오늘 얘기한 샌드박스랑 관련이 없긴 한데 회사가 좀 중요하긴 하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뷰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설립된 의료기기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은 구글 엔진을 쓰는데 여기는 그냥 자체 인공지능 엔진을 설계해서 대규모로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걸 잘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머신러닝을 연구하던 3명의 대표가 공동 창업을 한 건데 네. 이분이 병리 영상 분석. 그러니까 이게 뭐 영상. CT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나. 어디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의료 음성 인식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생체 신호로 분석. 예를 들어 뭐 어디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얘가 어떤 부위가 아프다라던가를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미래 컴퍼니는 사실 그냥 회사가 뭐 하는지만 잠깐 알려드리면 로봇 수술 하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3D 센서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작년에 중국에 좀 잘 팔리다가 지금 뭐 중국 상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 보실 건 아니지만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그 회사가 그랬어? 이런 일은 없도록 제가 오늘 준비를 잠깐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좀 밑에서 보면은 이거 비대면 진료 방법인데 네. 한 번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좋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예를 들어서 요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수주 같은 거 많이 봐요. LNG 선박, 뭐 LPG 뭐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많이. 회사가 글로 가서 네.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렸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 오다가 죽던지 오다가 아프던지 비행기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다든지 비행기가 안 뜬다든지 한국에 왔더니 병상이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진료를 못 그럴 받을 수 수도 있고 타임라인 놓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거기 현장에 이렇게 차로 가서 진료 보는 선별 진료소가 있으면 네. 약간 그 맥드라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가서 진료를 맥드라이브. 받고 거기서 받은 내역을 앱에다가 딱 넣으면 바로 한국에서 따라랑 저는 어디 의사 누구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검사 결과는 이렇게 진단 키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을 일단 처방 받으시고 너무 경과를 신기하다. 보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무슨 네오팩트 거기서 네. 이렇게 그 원격 진료 서류를 해서 바로 네. 보내주면 그걸 현지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사 먹을 우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처방전도 그냥 온라인상에서 네, 바로 보내주네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건데 아마 이게 이 앱 시스템이 정확하게는 혹시 실비 청구해 본 적 있어요? 실비 청구해본 적 있어요. 그런 느낌. 네. 사진 찍어 보험회사에 그냥 딱 이렇게 보내면 영수증 바로 보내면. 착착 해주잖아요. 맞아, 그럼 맞아. 담당자가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담당자 누군데요? 네. 뭐 이건 치료 얼마에 뭐 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띵 뜨잖아요. 얼마 입금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요. 것처럼 진행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산병원 뭐 이런 병원들이 이제 신기하다. 나서서 해주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뭐 만약에 밖에 주재원으로 나가 계신 분들도 이것 네. 때문에 갑자기 거기에는 모든 삶을 접고 들어오시지 않고서라도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도 건강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네, 나쁘지 않죠. 네. 너무 좋다. 저라면 만약에 가족 중에 네.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다 그러면 좀 많이 걱정될 텐데 이게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냥 말은 해주면 우리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의료 네. 시스템은 또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좋잖아요. 탑이잖아요. 의사가 탑이잖아요.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 많아서 너무 좋아요. 많고 빨리빨리 잘 되고. 저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얼마 전에 네. 미국에서 네. 지금 검색해도 나오는 되게 유명한 투자회사의 외국인 네. 대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대표가 갑자기 한국에 왔대요. 네. 근데 그 한국에 온 이유가 3년 동안 살기로 했대요. 왜? 치료를 하러 오신 건가? 여기가 더 좋잖아요. 진료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진료도 다 받을 수 하려고 있고 아예. 미국에서도 자기 순번으로는 뭔가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여기서 결정하겠다는데 좋은 점은 그 사람은 네. 자금이 많고 투자할 때를 찾고 있고 여기서 의료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뭔가 비전은 있지만 네. 반대로 생각하면 와 걔네 되게 안 좋은가 보다라는 것도 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런 게 은근히 신기하다. 있더라고요. 그런 이슈를 도대체 어떻게 다 아시는 너무 신기해. 사실 리서치. 찾아다녀. 되게 아니, 근데 이거- 저희 네. 대표님이 네.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대표님 이야기 되게 많은데요. 뭐 사실 제가 도라에몽이라고 가끔 그러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막 여기 뭐 찾고 있으면 막 옆에서 막 나오고 없는 게 없으세요. 근데 또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뭐 되게 듣도 보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다 맨날 EMFT인가? 알려주세요. 네. 그거 EMFT인가 EMTP인가? MBTI. 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빨리 종목 얘기겠다. 어떻게 빨리 종목을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운영하는 화면만 띄워주세요. 운영하는 네. 그냥 화면으로 알아서 보세요. 자 그리고 자 밑에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종목. 또 종목이 중요하죠, 또. 제가 표시를 해왔어요. 색깔로. 일단은 종목은 뭐가 있냐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소프트센, 네오팩트, 케어랩스, 이지케어텍, JLK가 있고요. 네. 저희 방에서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지케어텍을 사고 이지케어텍을 40% 먹고 나왔고요. 저희 되게 조용조용히 하고 있어요. 네, 저 조용조용히 먹고 나요. 조용조용히 먹고 나오고 있고 좀 됐어요. 이거 한지 한 달도 전 얘기인데 지금 다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측에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가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적자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앞에 있는 글씨만 보면 매출액만 보면 제일 돈 많이 버는 큰 숫자는 246. 이거죠. 네, 그럼 누구냐면 인성정보예요. 그 다음에 큰 애가 얘죠. 네, 유비케어. 역시 유비케어. 그 다음에 큰 게 소프트센. 소프트센. 그 다음에 큰 게 인피니트 헬스케어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영업이익만 봐볼게요. 이거 가려보고. 영업이익 1위는 제일 큰 유비케어. 뚱뚱한 애, 유비케어. 네. 그 다음에 뚱뚱한 애는 저기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그 다음 나머지잖아요. 막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은지 진짜 모를 같잖아요. 약간 맞아. 취향을 정확히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기관이 좋아하는 애들은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소프트센 이렇게 표시한 것들이 기관 수급이 있을 수 있고 기관이 좋아하는 구조를 가졌어요. 뭐냐면 매출액이 좋은데 영업이익이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예정. 애, 아니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은데 이게 계속 좋을 것 같은 애. 이 두 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표시는 기관이 좋아하는 건데 제가 수급 순서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1등은 유비케어가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그 다음에 인삼정보랑 소프트셀은 둘 다 비슷한 상황인데 둘 중에 뭔가 가고 뭐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전까지는 네. 사장님이 제대로 경영을 하고 계셨는데 2017년 이후로는 주인이 바뀌셔가지고 그 바뀌신 주인이 얼마나 경영을 잘할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족발집도 사장님 바뀌시면 그 네. 맛이 그대로 날지 안 날지는 네. 가서 먹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 족발집을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수혜주라고 보라 색깔 체크한 거 네오팩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변수가 있어요. 주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적자니까요. 근데 네.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시즌 같은 경우도 돈 못 벌 때 시즌. 주가 다 갔는데 나중에 주가가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혹시 비대면 처방전 이슈가 있으면 네오팩트를 꼭 기억해 주시면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막 슈팅이 안 나올 수는 있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당기순이익도 적자기 때문이고 아직은. 그거는 과거의 이슈일 수도 있다. 우리가 원래 겉절이의 네. 시절도 있다가 겉절이, 갑자기 네. 인싸도 될 수 있잖아요. 아싸에서 인싸로 갈 수 있잖아요. 맞아, 마찬가지로 맞아. 지금은 쩌리의 아싸지만 인싸로 갈 수도 있는 쩌리의 변수가 아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 대박 난다는 건 아니고 잘 네. 모르겠어요. 일단 수급은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검정 색깔로 표시한 게 있어요. 케어랩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3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비트컴퓨터는 원래 한번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네, 맞아. 그래서 한번 먹고 나오신 분들은 이거 수급 좋으면 다시 한번 사볼까 할 수도 있고 맞아. 게다가 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정보 시스템 개발과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자체 원격 의료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안내 서비스 네. M도우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굿딱밖에 없어요. 굿딱. 그리고 굿딱 제가 알죠. 이 회사를 되게 안 좋아해요. 음. 왜냐면은 약간 가끔 현실성이 없는 펄들이 붙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서비스를 했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진 못하겠고. 근데 네. 그 서비스를 했는데 앞에 타이틀만 버리고 이게 3만의 유저를 갖고 있는 신서비스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인구수로 체크하는 건 그거는요. 진짜 네. 12년 전에 네이버에서 여기 벤처 네. 회사 캐스팅할 때, 그러니까 사올 때 얼마나 니네 유저가 되느냐, 네. SNS 서비스 사올 때 나는 얘기지. 무슨 그러니까 아픈 사람 도와주고 하는 서비스에서 네. 뭐 제공하는 걸로 주가를 보는 건 아닌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변수가 있어요. 대신 되게 많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글도 많이 쓰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그냥 체크만 변수가 있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네. 제가 파란 색깔로 왼쪽에 체크한 인삼정보나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좀 자세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내일부터 당장 사자 이건 아니지만 천천히 차트 보면서 한번 볼 수 있겠다. 원래는 시간이 좀 되면은 차트도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건 어디가 좋아 보이고 어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격이면 갔어요. 어디서 목표가를 주면 좋을까 다 말하면 좋았지만은 그 시간은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어쩔 수 없이 뒤에 또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는데 네. 한 시간이 너무 한 시간 진짜 뭐 이렇게 지금 10분처럼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는 재밌었어요.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이거 하나만. 한마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그 샌드박스 이슈가 있는 기관에서 리포트 나와 있는 것 중에 네. 하나 찾은 거 3가지만 이름만 말해드릴게요. 저 아, 그냥 네. 화면 띄워주세요. 좋습니다. 검색만. 피디님 글씨가 좀 작게 화면만, 보여도 네. 괜찮아요.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메디젠 휴먼케어라고 얘도 2019년도에 샌드박스를 탈출한 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진다이아도 일진다이아 여기 도심 수소 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2로 선정한 게 얘고요. 그 다음에 S퓨얼셀도 샌드박스를 치면은 2019년 2월에 국내 수소충전소 설치 아시죠? 국회 앞에 수소충전소 그것도 얘가 샌드박스 받은 애였다를 생각하시고 옛날에 S퓨얼셀 이진다이아 샌드박스 받고 주가 어떻게 갔지?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이번에 민간 샌드박스 받은 것들은 앞으로 주가 어떻게 갈 건지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5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이렇게 빨리 끝내네?